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영상 제작을 하네요. 요즘 일이 좀 늘어서요. 회원도 늘고 해서 일도 좀 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그래도 최대한 좀 열심히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사라진 거 아니니까 댓글로 뭐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영상은 자, 주식을 매집해라. 자, 주식을 이제 매집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매집은 세력이 하는 거다. 그리고 개미들은 항상 털린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영원한 딜레마죠. 개미들은 왜 항상 털릴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접근 방식.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진 게 없는 자들은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처럼 주식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게 좀 있는 자들은 오래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은 이제 나와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일 만에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동업자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와 도박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박이라고 하는 카드 게임, 무슨 뭐 카지노 가서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하고 무슨 준비가 돼 있고 분석을 해갖고 진입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도박이 아니에요. 카지노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카지노 게임 뭐 바카라, 블랙잭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갖고는 힘들고 플레이어 게임이라 그래갖고 사람들끼리 하는 게임을 해서 거기에서도 항상 잃는 자들은 투기와 도박을 하는 거고 거기서 항상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투기와 도박은 마인드의 차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진입을 할 때 혹시 투기적인 성향으로 도박을 한다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투자잖아. 근데 주변에다 얘기를 해봐도 전부 투기자죠. 아, 지금 뭐 소스가 좋은 게 뭐가 있냐. 보통 이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 주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사면 되냐? 뭐 사면은 소스가 좋냐? 뭐 이거 하면은 얼마 벌 수 있냐?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고. 이게 뭐 확정돼서 얼마를 벌 수 있다. 근데 그 수익이 크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는데 그게 수익이 클 수가 있느냐고.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경쟁식의 바닥이라는 거야. 수익이 크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말 몇 마디 듣고 주식을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또 나왔는데 더 올라가면은 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려오면 잘 팔았다. 또 사자마자 떨어지면 이 죽일 놈 그런 거 알려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에 대해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매매를 먼저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참 잘못돼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있는 개미들은 전부 99.9% 이상이 도박꾼이고 합법적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고 투기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장기 투자의 장점은 이제 선취매에 있습니다. 이 선취매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이게 나중에 기업 환경이 좋아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지금 굉장히 싸다. 또는 이게 나중에 이런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부각되기 전에 미리 그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왜? 부각이 됐을 때는 먹을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취매를 하려면 자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 매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 관리를 하면서 분할매도 분할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이 매집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 매집을 함에 있어서 세력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매집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거에 2000년도에 매집 포지션을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1990년대 이때 거까지 하면 너무 멀어지니까 최근 거 그러니까 10년 전 거를 20년 뭐 그 부분부터 보면 2000년도에 매집 포지션이 한번 있었고 2008년도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까지가 이제 거의 뭐 폭락장이 있었던 시즌이죠. 2008년도 8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구간에서 이제 한 4개월 6개월 정도 매집 포지션을 줬고 2000년도에는 거의 한 8개월 11개월 정도 11개월이 넘나 본데 한 13개월 정도 1년 이상의 매집 포지션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집 포지션 이게 언제 이 매집이 끝나는 시점이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면 이제 더 빨리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쌍 구간에서 언제 벗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지션을 짚을 수 있다 그래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1년 이상, 자 6개월 이상 이게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을 일반 개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1개월 자 매집 자리를 차트로 펴보겠습니다. 이게 2000년 10월이에요. 이 구간이 이제 2000년 10월이고 2001년 9월 11일 9월이 한 이쯤 될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 포지션은 끝났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엄청난 투매 구간이 나오면 굉장히 두려운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 뭐 악재란 악재, 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다 동반해서 이렇게 주가를 밀어 뺐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최근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때 자동차, 자, 뭐 FTA 이런 거 언급을 했죠. FTA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는 OCI,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를 했던 이쪽 산업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오바마와 반대 노선을 겪으면서 기존에 있는 매립전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미국은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이쪽 섹터가 뭐 꼭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때요? 상황이 돌아서고 보니까 시류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간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말 한마디,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가 있는 거지. 그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OCI로 이 구간부터 제가 계속 해갖고 이제 잡아드렸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바닥을 이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 상승을 시작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뭐 기아차 무슨 뭐 3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무슨 뭐 소송 중이고 뭐 얘기하면서 지금 1년에 기아차가 한 2조, 이번에 뭐 한 1조 8천억, 이번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져서 1조 8천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3조 부분을 때려 맞으면 유동성 어기를 겪으면서 기아차는 망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지금 또 투매 구간이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을 지나보면 다 굉장히 기회입니다. 만약에 기아차가 진짜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그래도 사실 손해를 보기가 힘들어요. 분할 매수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번에 17일날 이제 1차 뭐 공판 뭐 있다 그러는데 그 시점에 이제 그 부분이 이 리스크로 부각되는 부분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 구간이 최저점. 그 구간이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진바닥을 만들고 그 구간을 이제 다시 안 오는 구간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로 항상 이렇게 시장은 보면 큰 악재가 있을 때 이게 큰 무언가를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삼성전자도 그랬다는 거야. 그거 보면 지금 이제 매집 자리가 이런 구간이었어요. 이런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를 했다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 치자고 좀 올라가면은 이제 뭐 비중 실었던 거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게 슈팅이 한번 나오면 갖고 있는 거 청산해놓고 높잖아 자리가 딱 봐도 높잖아요. 절반의 기법 그 얘기했던 거 거꾸로 봐봐요. 자 하락을 시작한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에 선 딱 그어놓고 딱 절반 딱 잘라보니까 절반 근처까지 왔잖아요. 일단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좀 내려왔으면 다시 사고 그러다 또 올라와서 또 절반 근처에 있는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224일선에 이렇게 이제 뭐 닿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서 그럼 단번에 뚫어내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저항선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물타기 해갖고 평단을 맞춰놨을 거 아니야. 그럼 절반 구간이 되면 이제 본전 청산 자리가 거의 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구간을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만들어낸 이제 뭐 절반의 기법이라 그래갖고 전에 이제 그 기법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이제 제작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분할 매수와 이제 뭐 물타기 이런 부분을 해서 어차피 단기 투자자들 투기꾼들 이런 애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조금 이제 뭐 하락하고 뭐하고 하면 손절한다고 잘라내고 뭐하고 다 해요. 그래 다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장기 보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산 포지션을 어디서 잡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구간에 이제 물타기 해놓고 뭐하고 했으면 이제 평당 오늘 부근은 무조건 저항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차익을 챙겨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이제 사 모으는 거지. 이렇게 매집 자리는 이렇게 주는 구간은 항상 이게 주가가 빠질 때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집 자리를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산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또 내려오면 또 이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청산 포지션을 잡았죠.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구간에서 어때요? 여태까지는 역배열 구간이었는데 자, 정배열 구간으로 돌렸죠. 이제 내려오면 사서 보유하는 거예요. 역배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 역배열 구간을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바로 올려버리지 못한다. 정배열을 쭉 타고 만들어버리지 못한다. 다시 역배열 구간으로 내려온다. 그럼 매집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기업에 뭔가 펀더멘탈이라든가 뭐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역배열 구간에 들어오면 다시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배열 구간에 보유를 하다가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쭉 타고 상승을 해버리면 가진 거 보유하고 이제 꼭지가 근접했다 하는 시점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한 5개월 됐는데 5개월하고 이제 6개월 차 되고 있죠. 초기 회원분들은 지금 역배열 구간에 지금 매집을 해서 수익을 30% 50% 이렇게 쌓아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포지션 조금 늦게 잡아서 수익은 많이 쌓여있지 않은데 정배열을 돌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매하고 있던 종목들은 그 종목의 스토리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유리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배열 구간에는 최대한 보유 관점으로 가고 이제 역배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매집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비중을 채워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차트로 보면 뭐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 구간이 지금 보면 1, 2, 3, 4, 5, 6 이 구간이 이제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녹아있단 말이야. 이 1년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매집을 하고 수익을 쌓고 내가 물량을 모으고 내 자산을 키워서 더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할 때는 내 자산 가치는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진짜 무슨 갑자기 막 기업이 망할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막 항공우주 제가 뭐 악재가 막 터져 있고 막 이럴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지만 뭐 항공우주 있죠. 이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식회계 요즘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대기업 총수도 막 다 잡아 쳐놓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년 검사 측에서 일단 때렸죠. 그리고 이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뭔가 되겠지만
뭐 항소하고 뭐하고 하면은 형량 줄고 대충 해갖고 대통령 임기 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대통령이 좀 이제 끝발이 떨어지니까 그때쯤 되면은 뭐 이것저것 입혀갖고 뭐 해갖고 이제 뭐 가석방 해갖고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올 거 뭐 그렇게 뻔하고 재벌 총수들이 거기서 끝까지 있겠냐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다.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몰이를 해가면서 개혁을 하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도를 확보를 하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이 일단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이번에 뭐 가습기 피해자들을 챙기는 모습들부터 그렇고 인간적으로 과거에 보면 내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뭐 측근이라는 부분에서 그분한테 이제 배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경제 쪽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뭐 좀 그러면 어때요? 문재인 국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억제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시주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가는 방향은 무조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싸요. 싼 종목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싼 종목이라 그러면 배팅을 해야죠, 지금 구간에서. 근데 지금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한 20-30% 많이는 한 이제 만약에 항공우주가 이제 만약 여기서 한 50%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모아야 될 그 관점을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한 30% 정도 빠지고 분식회계 이쪽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방산주 중에 거의 1번 주자고, 그리고 보면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저런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정기술도 다 마찬가지죠.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력난이 뭐 문제가 되고 뭐하고 하나 있게 되면 일본처럼 원전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일본도 만약에 원전 뭐 다 폐기하겠다 해놓고 그냥 막 원전 해갖고 다 가동시켜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나라가 그지라 그래, 그지라. 가진 돈이 없어서. 응? 돈들만 해갖고 안에서 계속 뭐 저금리 구조 이어가면서 투자도 안 하고 돈만 쌓아놓고 있다가 그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아베노믹스가 딱 등장하면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40년 전부터 보면 지금 로봇 산업에서는 거의 일본이 거의 뭐 1등이죠. 1번 말이란 말이야. 그럼 뭐 인공지능 이쪽 부분에서 뭐 미국이 1번 말이고,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죠.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거죠. 계속 나오고,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그 책의 벤처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고 정리가 되면 벤처 1세대 때 성장한 기업이 안랩 같은 기업 보세요. 그런 기업을 배출해 냈잖아. 지금 4차 산업도 그렇게 큰 기업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지금 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글이 유일하게 인터넷을 독점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네이버가 있어서 그렇죠. 한국인들의 굉장한 지지력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네이버에서 라인이라고 만들고 뭐하고 해도 그 지배적인 그 구조가 굉장하죠.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기업과 네이버, 그럼 보면 이제 카카오는 싸고 네이버는 비싸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40만원 50만원 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가 6만원 7만원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9구간이 바닥이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다 얘기했다고 과거에. 그리고 나서 가상매매 하는 걸로 보여줬고,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뭐 카카오 얘기할 때 우리 수익률 딱 까놓겠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처음에 매매했던 부분은 7만원 8만원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매집 자리에 항상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도 급락자를 살펴보면 1998년도에 IMF 이후에 저평가된 주식들의 대세 상승장에 단기 급등한 주가의 휴식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정장이 강하게 온 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 무슨 악재가 있었을 거고,
그것까지는 내가 찾아보지 않았어. 뉴스 같은 거는. 이건 보다 많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면 이거는 악재가 없어도 악재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그래야 이렇게 더 밀릴 거 아니에요. 밑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 뉴스를 공급하는 단체는 똑같습니다. 뉴스를 공급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뉴스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 개미들은 불안하니까 다 팔고 이렇게 쓱 올라갈 때 뭐 좋은 뉴스 하나 던져놓고 이권에서 조금 하고 차익 실현하고 그들이 다 손절하면 또 받아가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면 개미들 물량은 여기서는 하나도 없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려고 그러면 개미들 물량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진짜 악성 개미들,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악성 개미겠죠. 진짜 투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빼고는 일반 개미들은 다 털려있는 구간이라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가는 종목들은 다시 이제 개미 털기를 한번 하다가 개미가 완전히 털려버리면 개미들이 진입할 시점을 안 주고 그냥 쭉 올려버려요. 그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갈 때 보세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뭐 21선이고 5일선이고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제 새로 진입할 눌림목 포지션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전부 차트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말에는 올라타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은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다음 이제 또 준비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분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기본적 분석에 의한 매집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자, 처음 이 꼭지보다 지금 보면 12만원이죠. 자, 40만원에서 1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몇 프로예요, 몇 프로? 70% 빠졌지, 70%. 근데 이 구간 등락폭이 한 30%에서 50% 된단 말이야. 1년 동안 이 바닥에 있는 구간에도 등락폭이 30%에서 50%가 돼요. 이게 가격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12만원. 40만원에서 10만원 빠지면 이건 몇 프로 하락이에요. 이게 40만원에서 10만원이 되면 반에 반토막이니까 한 75% 하락했잖아요. 이 구간이 그 구간이죠. 75% 이렇게 단기전에 빼버리는 거예요. 3달 만에 빼버렸어요. 75%를 빼버렸어, 3달 만에. 왜 그럴까요? 이 구간이 비싸니까 그래. 꼭지 구간이니까. 이렇게 하고 하락해놓고, 이 구간에서, 이제 뭐, 22만원까지 올랐어요. 자, 12만원에서 22만원까지 올랐죠. 이게 몇 프로 올랐어요? 80% 올랐잖아. 12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갔단 말이야. 22만 5천원 뭐 이때까지 갔잖아요. 이 구간이 80%예요, 80%. 그러니까 30%, 50% 등락폭은 계속 준다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 물량을 최대한 매집을 해놓고 장기 보유를 하는 거예요. 정비열 구간에 이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웬만하면 최대한 더디게, 이평선 근접해 있을 땐 잡아볼 수가 있겠죠. 단기 포지션으로. 근데 수익을 이렇게 챙겨놓은 종목에서만, 리스크가 해소되어 있는 종목에서만 잡아야 된다는 거지. 이 가격의 원리만 이해를 하면 바닥에선 두려울 게 없어요. 40만원에서 12만원까지 뭐 70%가 하락을 했다고. 그럼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 절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자, 4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봐요. 10만원에서 20만원 가면 얼마예요? 자, 100%잖아. 응? 4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빠졌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가면 100%라고. 근데 4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빠진 거 딱 절반 잘라놓으면 어디에요? 27만원이잖아. 그럼 27만원까지 그냥 열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봐봐요. 40만원, 이 꼭지 들고 있는 애도 있을 거니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40만원, 10만원까지 빠졌어. 그래갖고 딱 절반 잘라놓으니까 27만원이네. 딱 나오잖아, 계산이. 30만원 둘로 나누면 15만원, 한 25만원은 되잖아, 25만원은. 그럼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다가, 보면, 딱 이제 꺾이는 부분도 딱 거기 걸쳐 있다고. 25만원 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점을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누릴 때 계속 이제 매집을 하면, 이 가격의 원리만 이해하면, 예를 들어 똑같은 비중을 샀다고 치자고요. 40만원에 내가 물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4개월 만에 75% 박살났어. 응? 여기에서 10만원 사고 이 밑에서 20만원 샀단 말이에요. 그럼 20만원 가버리잖아요? 그럼 수익이에요, 수익. 분할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다. 이 위에서 잡을 리가 없겠죠. 이 밑에서만 잡겠죠. 그럼 뭐가 무서워? 내려갈 때마다 더 사면 되잖아. 이게 뭐 쫙 해갖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이때 당시만 해도 재무가 개판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럼 이게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10,000원, 5,000원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이 종목이. 응? 기본적으로 분석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 안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 11개월 동안. 그리고 그 수익금만큼만 보유를 하는 거예요. 정배를 딱 돌려버렸어. 내가 이렇게 매집을 제대로 해갖고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러면 이제 수익금 가지고 딱 보유를 하고 이제 다른 거 갖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바닥 와 있는 걸로.
그럼 수익금 갖고 보유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250만원이잖아요. 20만원, 25만원에서 250만원 됐어. 그럼 10배냐, 10배. 수익금 가지고 10배. 자, 이게 복리지. 이게 복리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주가는, 쌀 때만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이제 12만원, 20만원 사이였죠, 이때 당시에. 등락폭이 이제 50%에서 80%. 자, 누적 수익을 상당히 쌓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등락폭 이 정도 있는 구간에, 상당히 쌓을 수 있었겠죠. 수익을.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사서 진입했어. 이 꼭지에서만 아니면, 이런 꼭지에서만 아니면, 이 밑에 그냥 눌림 목적 쓸 때 아무 데서나 그냥 사면, 이때 샀어도, 이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렇게 눌려갖고 여기서 샀어도 예를 들어서, 이 밑에서 사고, 팔고, 사고, 여기서 사고, 올라갈 때 조금 팔고, 이만큼 올랐을 때 좀 팔았다 치자고요. 이렇게 분할매수, 분할매도만 했으면, 이런 등락폭이 있을 때, 수익을 완전 바닥에서 완전 꼭지에 잡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진짜 확률 50%도 만들어내기 힘들고, 이렇게 대충 사갖고 대충 팔았어도 수익을 쌓아나겠지. 그 수익만큼 정별해서 이제 정별 구간에서 보유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만원, 만약 12만원 갖고 있었다. 이 바닥대를 쳐보자고요. 그럼 250만원을 대입을 해보면 17년 동안 2200%가 올랐어요. 내가 1억을 딱 갖고 있어요. 1억을 딱 갖고 있으면 17년 동안 이런 주식 사서 그냥 묻어뒀으면 220억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매매를 잘하고 단타꾼들이고 뭐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1억 가지고 220억을 17년 동안 만들 수 있냐고. 단타해 갖고는 절대 못 만들어요. 불가능하다고. 이게 그리고 또 본업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단타 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전업을 해야 되죠. 전업을. 나 주식만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생활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하고 답이 안 나오죠. 절대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내가 초기 자본이 1억이 있어서 진짜 매매를 환상적으로 잘해도 이런 장기 투자자의 발끝에도 못 쫓아간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 갭차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단타꾼들이 처음 한 2년, 이제 장기 투자를 시작하고 제대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수익률 낸 거랑 단기 투자자들이 2년 동안 수익률 낸 거랑 단기 투자자들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매매를 진짜 잘하는 상위 0.1%라 그러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이상의 수익률은 낼 수가 있어. 근데 금액이 커지면 불가능해져요. 금액이 작을 때만 가능해. 그리고 2년 이후부터는 이제 복리가 제대로 입혀져요. 장기 투자자들 계좌에는 복리가 제대로 입혀진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경제고 주식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줬던 게 2008년 8월이에요. 이때도 보면 꼭지 부근이 70만원이었는데 바닥이 40만원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빠진 구간이죠. 2008년도에 이때 보면 이때는 딱 6개월 정도밖에 매집 구간을 안 줬죠. 보면 이렇게 역배열 딱 들어서고 이 구간에,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구간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매집자리라고 써놓은 거는 이 구간에 이제 뭐 잘못 진입을 혹시 했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역배열 들어가자마자 진입을 했었다 그래도 분할 매수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부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이제 정별로 이렇게 돌리는 구간에는 이게 슈팅이 나오고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고 딱 이제 올라갈 때도 보면 정별 구간에서도 이럴 때는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중을 작게 해서. 처음 진입하고 이렇게 지금 구간에 이렇게 깨졌다고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비싸니까. 비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서 산 사람도 수익을 챙기고 싶은 그게 있잖아. 이때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도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더 저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더 매력적인 자리를 줘요. 이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지. 아, 지양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뭐라 그래? 정별로 돌리고 처음 그 정별 구간에서 들어오는 포지션, 이 구간에는 매수 포지션이라고 그랬잖아. 그 영상에 다 얘기를 했었잖아. 이런 거. 61선이 224일선을 상방으로 돌리고 224일선이 이렇게 각도
각도가 이제 하락 각도가 완만해졌을 때 224일선이 이게 하락 각도가 깊하면 안 돼요. 급하면 이렇게 정배열로 돌렸어도 정배열로 돌리지도 못하고 바로 무너졌구나.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상승 각도로 먼저 가고 정배열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 구간에서 60일선 아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20일선, 60일선 먼저 상승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이렇게 60일선의 상승 곡선을 그릴 때 이 아래로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매수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때는 60일선, 이때는 20일선. 5일선은 너무 움직임이 빠르니까 이런 관점을 접근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이때 매집을 하고 기법상 매수자리 이런 부분에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분할 매도 포지션이라고 써있는 이런 구간에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21선 트레이딩 매도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3번 찍어놨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 깨졌다가 61선을 깨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보통 3번 깨지면 3번 만에는 거의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3번 이후에 깨지면 더 많이 깨져요. 4번 이후에 만약에 21선이 깨진다면 더 많이 깨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밑에는 61선을 안 깨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더 깨진다는 거예요. 깨지는 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거의 한 60-70% 돼요. 처음 이제 21선을 이렇게 깼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할 확률이 한 60-70%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 깨지는 시점에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 무너진 시점을 보면 이평선 간의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죠. 각도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져야지.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대장주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로 증시 폭락이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거는 섹터를 구분해서 나눠서 보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나는 그걸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여기에 입혀보고 저기에 입혀보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저처럼 이제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죠. 저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투자를 한다. 되게 웃기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경제 상황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때는 무너질 종목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락폭이 약하잖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럴 때 무너지는데 무슨 뭐 해갖고 한 30% 50% 빠진 거, 이건 빠진 것도 아니에요. 한 80% 90% 빠져버려야 이제 그게 진짜 빠지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빠진 게 아니에요. 왜 80% 90%가 빠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게 이제 80% 90%가 빠지는 거예요. 적정 가치까지 들어가는데 한 60% 빠져야 적정 가치가 되는 거야. 그 구간에서 이제 더 빠지는 거야. 그 구간에서 이제 한 50% 60% 더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토탈로 보면 한 8, 90%가 무너지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제약 관련주 보면 2015년 뭐 이럴 때 거품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뭐 뉴스에서 뭐 해갖고 얘기하면 뭐 제약 같은 경우 말 많이 하죠. 다음 대장주가 뭐 제약이니 바이오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디 다음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전기차, 통신. 이미 이건 나와 있다고, 다음 대장주가. 이 전기차 통신이 다 올라가고 상승한 다음에 이제 꼭지에 머물 때 이제 제약 바이오는 그때 이제 바닥을 제대로 잡아갈 거예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이 중국 사드 리스크로 무슨 뭐 다 죽어난다 어쩐다 뭐한다 하잖아요. 근데도 지금 비싸요. 싸지 않단 말이에요, 화장품은. 그래갖고 그런 추이를 지켜보려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종목밖에 안 두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에 이제 나오고 뭐하고 하면 싼 구간에 있는 것들이 먼저 올라와요. 싼 거나 이제 뭐 모멘텀이 큰 종목들이 먼저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죠.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는 이제 섹터 전체로 업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 이제 중국 유커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와갖고 뭐 화장품 싹 쓸어갔어. 명동 가면 중국인 대가리들밖에 안 보이고, 그런 시즌이니까 이제 화장품 매출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유커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업황을 타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부 다 호실적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우리가 만약에 내수에서 자동차가 무너져 버린다, 그럼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완성차가 하나도 안 남아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 식민지가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하나라도 살려놔야 돼.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대차 하나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삼성은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IT, 휴대폰 쪽으로 간 거고, 쌍용은 망했고 기아차도 망했고, 기아차가 망해서 현대한테 먹혔죠. 그러면서 덩치를 키우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글로벌 5위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인간성이 더럽네. 현대차 노조들 기업 뒤지든지 말든지 소송해갖고 내 받을 것만 받아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 이후야 내 알바야 니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주인의식이 없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트러블 있고 부딪혀요. 기업을 진짜 운영하는 오너와 주주들과 기업의 직원들은 항상 부딪힌단 말이야. 기업의 주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아차 주주들은 어떻게 했어? 기아차에서 파업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은 욕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들이 나한테 월급 받아 먹으면서, 내가 주주야 근데 대주주야, 와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쳐. 마음이 좋겠냐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기지를 전부 다 생산기지 다 딴 데로 이전해야지. 그리고 정직원을 왜 뽑아? 사람들 인식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거지들인데. 응? 그러니까 정직원을 안 뽑는 거야. 현대차 기아차는 정직원을 뽑지는 않잖아요. 정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그리고 지금 핑계거리도 좋죠. 지금 뭐 문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하고 있어도 기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정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대기업들 있죠. 나중에는 무조건 뒤처지고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회사 주식은 절대 사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사람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지금은 리스크예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기계화되고 뭐 이제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생활 전체를 바꿔놓게 되면 건설 같은 경우가 왜 저는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 건설 같은 경우는 망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너무 크다는 거죠, 국내 건설사들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설주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보세요. 무슨 부동산 정책 하나 띵 내놓으니까 이제 뭐 실적이 좋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진짜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거 이제 업황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업황이 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섹터에 이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역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우수한 종목들을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그런 종목들 다 쥐고 있죠. 하나하나씩 스스로 다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종목군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백화점 같은 거 딱 보세요. 아마존 딱 보니까 야, 이거 이제 사이즈 안 나온다. 이거 유통회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겠다. 유통을 하는 회사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을 보니까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뭐 직접 이제 뭐 생산하는 그런 생산자의 직접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아마존한테 가입하면 되잖아. 거기 업혀가면 된다고. 그럼 협력 관계로 매출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 근데 이게 남의 거 갖다 팔기만 하는 데는 걔네들이랑 부딪히면 답이 안 나오겠네.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게 되죠. 전 세계가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는 것도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서 그게 전 세계로 보급이 된 거예요. 그 기술이. 마찬가지 아마존이 지금 하는 것들, 구글이 지금 하는 것들, 페이스북이 하는 것들, 뭐 카카오 네이버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런 시류를 거꾸로 가고 있는 데는 무조건 망한다는 거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망해요, 무조건. 그 시류를 거꾸로 가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시류가 반대로 가는 기업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무슨 뭐 정유주 뭐 얘기 많잖아요, 지금. 뉴스 보면. 전 정유 같은 거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나는 이제 5년, 10년, 20년 투자를 할 건데, 지금 당장에 반짝할 수 있겠죠. 뭐 1, 2년이야. 근데 그래 봐야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또 이제 보면 앞으로 전기차가 확대되고 뭐하고 하면 매출 구조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데다 투자를 하냐고. 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몰리게 되면, 무언가가 몰리게 되면 공급 과잉이 무조건 와요. 그 공급 과잉 시점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시 4, 50만원 구간에서 매집 포지션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 주고 뭐 이 구간에서 이제 8, 90%까지 올리는데 뭐 대충 잡아보면 한 1년 걸렸겠네요. 이제 역별 구간에서 매집, 정별 구간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누적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였다. 마이너스 20% 구간에서 매집 포지션, 중단기 80% 100% 사이 그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이제 지속 상승을 해서 지금 250만원이 된 거예요. 이때 80만원이 끝난 게 아니었다고. 또 여기서 쭉 빠졌겠죠. 한 20% 빠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 반복하면서 업황이 탈 때마다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기업 가치가 커지니까 시총이 커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2017년 7월 현재 250만원. 이게 삼성전자 지금 250만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왜 문제일까? 이게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반도체, 제조업이죠. 자, 기계화가 돼 있고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그 부분이 얼마가 안 된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 치고 들어도 상관이 없어. 왜?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판관비 부분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럼 그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이 많이라 그러면 반도체 사업부만 남기고 휴대폰 사업부는 버려야 된단 말이야. 휴대폰은 이제 뭐 거의 공급광이에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안 만드는 데가 없죠. 특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왔어요. 조선도 중국 기업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조선도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그럼 끝난 업황이 있는 제조업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 철강도 그런데 철강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중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데 끝났어. 철강은 끝났단 말이야. 근데 철강은 얘기가 다른 게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언가 신산업을 자꾸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목을 해보면 투자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겠죠. 자, 2017년 7월 현재 이제 250만원이고 7, 8년 동안 자 500% 장기 성장을 했다. 야, 7년 8년 동안 500% 그거 먹어봐야 그거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나세요. 카지노 가서 바카랑이 훨씬 빨라요. 1억씩 해갖고 5번만 맞춰버리면 1억씩 배팅해갖고 한 5번만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1억 배팅하면 2억 들어오고 2억 배팅하면 4억 들어오고 4억 배팅하면 8억 들어오고 8억 배팅하면 16억 들어오잖아. 그렇죠. 1600% 25분 만에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투기를 할 거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왜 주식 투자를 해, 멍청하게. 거기서 5번만 맞춰버리면 인생 끝나버리는데. 한 10억씩 때려박아갖고 한 5번만 맞춰버리면 한 300억 들어오잖아. 인생 끝나버리는데.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하냐고요. 주식 투자는 올바로 접근하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전부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전부 저평가 기업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평가 기업이 남아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평가 기업이 많을까? 전부 기관이고 뭐고 애널리스트고 증권사 뭐고 트레이더들이고 전부 단타꾼들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평가 종목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기술적 부분은 자 수익 확률을 끌어올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이 항상 우선시 되어 있어야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집과 분할 매수는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중일 때 해야 된다. 기업 분석이 선행되어 있다 그러면 쌍 구간을 포착해서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바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닥, 바닥을 잡아내는 포지션,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 움직임을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처럼 아예 진바닥을 만들어갈 때 계속 매집 관점으로 더 추가해서 사는 그런 방면에 이제 매집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자기 성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자기한테 맞게 입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배열 구간의 분할 매수. 매집을 항상 역배열 구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면서 손절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기업 분석이 돼 있으면 손절 같은 거 하지 마요. 내가 기업 분석이 잘못됐다 그래도 혹시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기업 분석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도 비중을 나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거야.
비중을 만약에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면서 정배열 구간으로 돌아서면 중기관점 보유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변경해라. 예를 들어 비중을 굉장히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만약에 1에서 5, 그러니까 5번의 비중을 실른다 그러면, 자, 뭐 누적 수익 100% 전까지는 정배열 구간에서는 1비중만 보유를 하고, 누적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200% 쌓이면 2비중을 이제 장기 보유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수익금으로 해가라는 거지. 매집을 해서 장기 보유는 항상 수익금으로 하는 거다. 수익금으로. 그리고 수익금이 100% 이상, 이게 누적이 돼 있지 않을 때는 이제 포지션 대응을 해가면서 누적 수익을 확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와야 이제 복리가 입혀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분할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대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다. 자, 하락할 때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수록 점점 더 매력적인 매수 포지션을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30% 저평가야. 야, 이거 매력적인데 샀어. 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20% 빠져갖고 이게 40% 저평가가 됐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샀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30%가 빠지면서 이게 70% 저평가가 됐어, 기업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 구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일지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고,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수익을 챙기고 나온 부분에서도 왜 챙기고 나왔는지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사는 부분에서도 왜 지금 사야 되는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나한테 경험으로 입혀지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한 2, 3년만 되면 여러분들은 주식만 해도 먹고 살아요. 그때 돼서 자산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이것만 해도 먹고 산다고. 근데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회원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좀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다 그렇게 세상에 무언가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이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벌리는 거야. 돈이라는 거는 진짜 그 경제인식만 갖추고 있으면 저절로 들어오는 게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복리가 입혀지면 가속도가 붙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얼마인가를 책정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이상의 돈은 사회에 환원을 하라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강의나 하러 댕길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 인지도가 좀 있으면 사람들이 와 해주고, 이런 방송사에서 나 불러줬는데 사람이 10,000명, 20,000명이 둘러붙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잖아. 내가 또 홍보나 마케팅, 영업 이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나는 태어나서 나보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장 지금 뭐 어떻게 망한데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죽으려 했던 이유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지.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더 살아야 될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찾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보면 하락폭 어차피 100%로 한정돼 있어요. 100% 이상을 잃을 수가 없잖아. 주식을 해서 10만원 샀는데 갑자기 20만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10만원만큼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매집이든 보유든 매수 매도든 뭐든지 간에 이 10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고 손절을 잡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 손실 날라면 날라 그래 그냥. 그 전에 무언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갑자기 상장 폐지된다. 얼마나 황당해. 근데 그런 일들이 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하락폭 어차피 100% 한정되어 있는데 봐봐요. 지금 삼성전자만 보자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상장해가지고 5년 이상 유지된 기업 중에 100% 이상 수익률을 안 만들어준 종목은 없습니다. 뭐 10년 이상 유지된 종목들 중에 따지고 보면 바닥 구간에서 100%가 뭐야, 뭐 300% 이상도 뭐 많게는 5번, 뭐 적게는 5번, 많게는 막 수십 번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봤어. 100%로 손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평생 한 번도 100% 손실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수익은 1000%, 2000%도 가능해. 근데 100% 이상 그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확률적 분석을 해보자고. 100% 리스크가 최대 100%야. 그럼 리스크가 최대 100%란 말이야.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 있어야 돼요. 단타에 갖고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냐고요. 못 보잖아. 단타에서 어떻게 100% 이상 수익을 봐? 이게 확률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뽀록을 해갖고 샀는데 점상 몇 번 나가 갑자기 100% 가는 경우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돼, 단타 치면서. 단타를 또 분할로 해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잖아. 몰빵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단타니까. 분할을 안 한다고, 분할을. 단타를 분할을 할 정도 되면 고수축에 속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분할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몰빵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뭐 10%씩 해갖고 10종목 갖고 있다가 손실 한 뭐 15%, 20% 찍히잖아요? 그럼 8천만 원 남았잖아. 에이, 열받으니까 한 종목에 그냥 8천만 원 때려 박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갖고 운 좋게 한 30% 수익 봤어. 그럼 다시 1억이 됐잖아. 응? 그럼 이제 몰빵 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5천만 원 되면 어떻게 해요? 100% 수익을 봐야 되잖아. 난 손실은 50%밖에 안 봤는데 5천만 원 남았어. 그럼 그거 갖고 100% 수익을 보려면 2배를 벌어야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분할 매수를 안 하면. 비중 관리 안 하면 확률적으로 져 있다고. 100% 이상 수익을 만들려면 단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최대 100%다. 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 장기 투자밖에 없다는 거죠. 최대 6개월에서 1년은 가지고 가야 100% 이상 수익을 종목을 잘 추렸을 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짧게 한다고 그래도 최대 6개월 이상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더 확대하고 하고 싶으면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2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그렇게 보유를 하고 가야 이 누적 복리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제 부의 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가격의 원리, 돈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라면 망하지 않고 평생 내 부를 축적하면서 더 많은 부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는 거야. 수익폭은 무한대인데 하락폭은 확정이라면, 비중을 나눠서 안전성만 확보를 하면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할수록 수익폭은 커진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거에. 10,000원에 한 주 1만원이죠? 5,000원에 두 주 1만원이죠. 그럼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어. 그럼 두 주를 사야 되는데 한 주만 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럼 평단이 7,500원이잖아. 10,000원에. 근데 평단 7,500원이란 말이야. 그쵸? 10,000원에 한 주, 5,000원에 한 주 사면 평단이 7,500원인데 10,000원에 한 주 사고 5,000원에 두 주 샀어.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요?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계산이 되게 어렵네. 아무튼 뭐 6,000원이나 뭐 그럴 될 거 아니에요. 6,000원이나 6,000원은 아닌가? 6,500원?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계산한 건 아니에요. 또 이거 갖고 태클 걸지 말라고. 그럼 평단도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 6,500원만 되면 본전이야. 10,000원에 한 주 사고 5,000원에 두 주 사면.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 어땠어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 70% 빠졌잖아요. 70% 빠질 때 계속 비중 확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 밑에서 꼭대기에 사서 물려갖고 3개월 있다 지금 비중 관리를 했다고. 뭐 여기에서 한 번 하고 여기에서 한 번 했다고 치자고요. 그 이만큼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비중 확대하고 팔고. 그럼 손실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버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지.
망하지 않을 종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모멘텀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망하지 않을 종목만 찾으면 되잖아. 그런 종목만 많이 빠져있을 때 아무 때나 이제 진입해갖고 이렇게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럼 몰빵 투자해도 돼요. 그럼 100% 비중을 100으로 나눠서 100번을 사면 되겠지. 한 종목 갖고 100번을 사고 100번을 팔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면. 근데 혹시 내가 잘못하고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2개, 3개만 하자고. 그렇게 해갖고 30번으로 쪼개, 비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목을 많이 갖고 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30개 종목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30개 종목 중에 완전 초대박이 나서 대기업인 종목들이 하나만 나오면, 삼성전자 같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5천원 갖고 있던 게 나중에 이제 막 주가가 500만원 되는 거야. 그럼 5만%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종목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면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 똑같이 섹터가 통신 섹터란 말이야. 그 통신 섹터 중에 SK텔레콤이나 뭐 KT, LG U+처럼 될 수 있는 종목이 한 개, 두 개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논빵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종목을 몇 개를 안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SK텔레콤이나 LG U+처럼 5개가 됐어. 근데 내가 갖고 있던 10개 종목에서는 그 5개가 없어. 왜 하필이면 그것만 안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종목을 저는 많이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추려갖고 그렇게 많이 갖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확률이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시스템으로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에서 나와? 다 창의력이잖아. 이게 뭐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하락폭이 뭐 100%로 한정되어 있다. 이거는 나와 있잖아요. 100% 이상 손해볼 수 없는 거 다 알잖아. 이런 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창의력이 생긴다고. 자,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만 잡아라.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뭐 가고 있는 말이 올라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쵸? 정배열 구간에 있는 거 진입하라 그러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 계속 사면 어떻게 해요? 평단이 계속 낮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때 수익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 사면 평단이 계속 높아지잖아. 그럼 언젠가 무너질 텐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수익을 다 반환하고 손실로 돌아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에는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더 비싸게 사더라도 더 올라가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올 때, 더 올라가서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아? 내려오는 구간을 기다리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더 내려오면 더 사고. 올라가는 구간에는 사면 어디서 팔아? 지금이 팔아야 될 때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면 다 팔아야 될 때예요. 이때 파는 거하고 이 위에서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 어차피 수익 보고 나왔는데. 그럼 이 밑에서 파는 거하고 이 위에서 파는 거하고 수익률이 다르잖아. 수익률이. 근데 이건 어차피 자산은 또 주식 사. 내가 어디 갈 게 아니야. 다른 거 산단 말이야. 이거 팔아서. 그럼 이 수익은 나한테 남아있잖아. 올라갈 때마다 계속 사면 어떻게 돼? 평단이 계속 올라가잖아. 내려갈 때마다 사면 평단이 낮아지고. 그럼 주식은 내 개념으로는 내려올 때 사야지 올라갈 때는 잘 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올라갈 때 계속 사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추격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는 거죠. 상승을 지속할수록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서 그래요. 개미들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싼 거든지 비싼 거든지 의미가 없는 거야. 주식을 개판으로 사야 되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망하게 생긴 주식을 사봐.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을 올라타라 그러는 거야. 뭐 전문가들 전부 다 비양심적인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내를 할 줄 알아야죠. 제가 회원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2년만 딱 참아봐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수없이 실수해. 지금 5개월 동안에 제가 리딩하면서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실수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가장 큰 실수였던 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통신 다음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통신 장비 같은 거 입히고 우리나라에 지금 4차선을 부각되고 뭐하고 하면 통신 인프라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부각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저는 통신 인프라보다 나중에 갖춰지고 인공지능차가 나중에 갖춰져야 되니까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야 인공지능차가 돌아다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호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 차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통신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먼저니까 그쪽이 먼저 실적이 폭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반대로 됐어. 왜? 인공지능 차보다 전기차 성장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보면은 전체 시장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뭐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주식을 선침해하듯이 그 산업을 선침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그 부품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예측이 조금 미흡했어.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대장주들을 몇 개를 놓쳤단 말이에요. 일진 머티리얼도 살 수 있었어요. 이거 살 수 있었어. 이거 한 3,400%씩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것도 살 수 있었고, 간만우. 이것도 구경하다가, 이 당시에도 통신주를 우리는 갖고 있었는데, 간만우를 안 갖고 있었어요. 다른 거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때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죠. 사드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악재가 있을 때 사서 이제 이렇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럼 교육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틀을 놓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다 읽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분석을 과거에 내가 커뮤니티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내 시간 막 쪼개고 그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 막 세계 경기부터 해서, 막 확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시스템도 많이 만졌어요. 많이 손댔어. 확률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렸다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수급 분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지금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도 내가 기존에 과거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포지션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수익률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 다 누리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견뎌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력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집을 한다 그러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세력보다 유리하냐면 우리는 가진 보유 주식 갖고 있어봐 얼마나 돼요. 뭐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몇백억 안 하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다 합해봐 1조도 안 되잖아. 시장에서 언제든지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다고. 언제든지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시장 거로 던져버리면 다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300조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조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고 치자고. 이 100조 이상의 자본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 이 사람이 일시에 이걸 팔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100조를. 그럼 주가가 50% 빠진다 그래도 구경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조를 삼성전자에 갖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이런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 100조 가진 사람은 삼성전자를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개미 투자자들은 세력보다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평단이 있으면 손절을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매집을 해놓으면 뭐가 웃기냐면 보통 차트 같은 거 보면서 전문가들 얘기 많이 하죠. 세력이 매집이 보인다. 뭐 이러면서 뭐 별로문 세우리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집을 하고 뭐하고 하면 걔네들은 손절이 못 나간다고. 바닥에서 매집해서 걔들 거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주가를 끌어올려야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뉴스가 있어야지. 모멘텀이 있어야지. 자, 잡주. 개잡주에서 세력이 들어가서 이제 흔드는 거는 뭐냐면, 대주주한테 돈 받고 알바하는 거예요. 잡주, 개잡주, 설거지, 전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장 폐지 종목. 상장 폐지 대기 종목. 이런 종목들도 세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세력들은 대주주한테 돈 받고 알바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든지 자기한테 상관이 없어요.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대주주한테 돈 받고 대주주 지분 갖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을 최대한 많이 줄여주면 줄여주고
많이 줄여주면서 돈을 더 많이 남기게 되면 커미션을 많이 받는 거죠. 이건 불법이죠. 불법인데 다 돌려서 지들끼리 돌려가면서 계좌는 외국계 계좌 뭐 하나 파놓고 미국 뭐 외국에서 해갖고 외국인 수국 싹 잡아 밀어 넣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외국인 수국 싹 잡아 밀어 넣어버려. 외국인 척하고 사면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추적을 어떻게 해 그거를 금융위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줘요. 지네들끼리 자전거래 한다는 거지. 자전거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0억을 팔아. 저기서 500억을 사. 그럼 어떻게 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개미들 따라 들어오면 걔네들한테 떠넘기고 그럼 이제 주가 빠지면 또다시 자전거래 하는 거야. 또 그럼 다 끌어올려. 그럼 자전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 자전거래 하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만 나가지. 손실은 없죠. 개미들만 먹잇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자전거래로 돌리는 거라고. 개잡주들 있죠. 이 자전거래로 다 돌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건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모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진짜 모멘텀 있고 기업 이런 데는 진짜 세력은 투자자다. 진짜 세력은 투자자예요. 기업을 매집을 하고 돈이 많아. 매집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여차하면 내가 그냥 기업을 먹어버려요. 그게 이제 진짜 세력이죠. 대주주 해갖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면 내가 기업을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세력은 이렇게 뭐 헛발질 안 한다고. 지네끼리 자전거래 해갖고 이상한 뭐 생쇼 해갖고 돈 몇 푼 벌어보자 그런 거 안 한다고. 인식이 달라. 인식이. 그릇이 있는 애들이죠. 자전거래 해갖고 대주주 거 뭐 설거지나 해주고 이런 애들은 범죄자죠. 안 잡히면 부유하게 살게 될 범죄자들.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주식 투자로는. 오늘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가 또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오늘 이 매집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이야기들 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 좀 장이 계속 흔들고 있고 뭐고 하다 보니까 제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는 개미들이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구간이 언제부터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전 다음 주쯤이면 상승을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을 그렇게 크게 들어와 버리는 부분에서는 눌림목을 주지 않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식 비중 100%를 미리 채워놓은 거고 지금 변동성 장세에 작은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강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비중을 채워놓은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누적 수익이 100% 이상 이렇게 나 있는 종목이 없죠.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 장기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포지션이 잡히면 계좌는 플러스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플러스로만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계좌를 그렇게 바꿔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회원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은 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고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도 안 봐주고 하면 진짜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인간 세상의 도리고 상도이라고도 하죠.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밤들 되시고 열혈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좀 계신데 그분들한테 내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수입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봐서도 직원까지 채용해서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이 조금 더 프리하게 나겠지만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고 차츰차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투자 사업도 투자 자문 사업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말도 되게 조심해야 돼.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무슨 무언가 뭐 자문사니 뭐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또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도 되게 하기가 어려워. 아무튼간 나는 정보를 팔고 있는 거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 정보를 사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제가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붙게 되는 날, 그렇게 수익이 계좌에 빵빵하게 찍히고 우리가 모두 다 자산가가 되는 날, 기업 하나 두 개 인수해갖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함께 사업체도 꾸려가 보면서 그렇게 올바른 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